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진도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협력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역사 인식의 충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습 목표 2단원의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역사와 국제법을 근거로 들어 말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독도라는 거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이 외에도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및 동남아 여러 국가들 간에 영토 분쟁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한일 관계사나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한다.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는 여러분들도 이미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만주 지역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의 역사를 왜곡하는 동북공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시아의 갈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 외에 다양한 분쟁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충분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일본, 중국, 대만 이 세 나라의 그 영토 분쟁으로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중국명으로는 랴오위다오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기 지역까지가 일본의 해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의 지역까지 중국의 해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지역이 분쟁의 원인에 들어간 거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천연 자원들 그리고 군사적 요충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결국 이러한 것이 나오게 된 거는 제국주의가 끝나고 2차 세계대전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 식민지 국가가 아시아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하는 과정에서 이 영토가 자국민에 의해서 이 분할이 되고 다시 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 열강들에 의해서 분배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영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일본은 중국과 외에 또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북쪽에 쿠릴 열도라 그래서 이 네 개의 섬, 구나시리 에토로우, 하부마이, 시코탄 이 네 개의 섬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그또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국은 베트남과 시사군도라든가 이 동남아 국가들 간의 난사군도 이런 섬 지역을 어느 나라의 영역으로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갈등이 수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는 해양 자원을 확보하는 경쟁과 그리고 자신의 민족주의, 국가적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역사 인식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데 단순히 독도의 영토 문제를 넘어서 요즘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들 그리고 일제 강점 기간의 왜곡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이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대로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우리 삼국 역사는 없고 일본의 침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인 명성황후 시해마저 대부분의 교과서가 슬며시 뺐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제국서원이 발행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기원전후 동아시아 지도입니다. 중국 한나라 영역이 경북 북부와 전남 서부까지 뻗어 있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고시아가 발행한 3세기 동아시아 지도는 위나라의 영토를 경기도와 충남 북부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 속 역사는 한반도를 고구려와 중국이 동서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역사가 못할 것 없다라는 독자적인 발전이란 부분들이 상당히 미미한 요소를 원래부터 갖고 있었다. 그런 것들을 근대와 전근대에서 일관되게 서술하려는 의도성이 좀 강하다고 봅니다. 8세기 일본 교과서의 역사 지도는 당나라의 영역을 대동강 북쪽으로 표현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임진왜란은 침략 대신 출병이란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일본이 요청해 보냈던 조선 통신사를 조공이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게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8종 교과서 가운데 무려 7종이 언급하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침략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처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를 타율적, 정체적인 역사로 보는 식민사관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일부 우익 세력의 주장이 이제는 교과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게 교과서를 살펴본 전문가 집단의 평가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네, 이렇듯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 한일 간의 문제, 역사들을 왜곡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객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런 왜곡 역사 교과서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뿐만 아니라 해마다 일본 정치인들은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그 배경을 조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도쿄 중심에 위치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입니다. 야스쿠니는 평화로운 나라를 뜻하고 흰 비둘기가 신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14명을 비롯해 전몰자 246만여 명의 위패가 안치돼 있습니다. 전쟁과 전투의 의미를 담은 각종 무기도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는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당시 전사한 군인들을 국가 영웅이자 신격으로 추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집단 참배가 군국주의와 전쟁 정당화 논란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유족들이 합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법원은 지난 5월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문제들이 경색된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야스쿠니 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좀 현충원 같은 상징적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런 위인을 모셔놓는 그런 장소인데 거기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나 식민 지배를 전략적으로 주도했던 인물들을 모셔놓고 그런 곳에 일본의 유명 정치인들이나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배를 간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어쩌면 자신들의 식민 지배라든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했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을 하고 정당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키워야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동영상은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역사 분쟁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대한 그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동북아 역사 지도가 왜곡된 역사관을 반영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축소하고 중국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이 실려서 중국이 왜곡한 역사관인 동북공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고조선 시대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중국 고대 국가인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인 낭랑과 대방이 지금의 평양 근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만든 지도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고대의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중국 측 역사관이 우리가 만든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초기 고구려의 서쪽 국경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역시 요동반도는 중국 지배에 있었다는 동북공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낭랑 같은 한 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의 영토는 동북아 역사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역사 왜곡에 동조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발간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북한 유사시에 북한을 차지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한국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 거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올해 말을 목표로 수차례 검증을 통해 역사 지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지금 공개된 것은 서강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중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억 원 넘게 들어간 국가사업에 중국과 일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편향된 역사관이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거는 이 동북공정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재단인데 중국이 이 동북공정,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 지역이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와 붙어 있는 국경지대잖아요. 그 지역의 역사, 고구려와 발해 역사를 본인의 역사라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56개의 소수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단일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그 동북공정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소수민족이 아니라 원래부터 중국의 한 민족이었어라고 하면서 그동안 동이족이라고 동쪽의 오랑캐라고 표시해놨던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역사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역사 왜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이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통일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영토를 제대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역사 왜곡과 그리고 이 동북아시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영토 분쟁, 해양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